부가가치 신고납부 7주차 우리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자, 우리 세금계산서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가세대상 거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우리 부수제하나 또는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이런 부수제하 또는 부수 용역에 대해서 이게 가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못했네요. 자, 이런 부수제하나 부수 용역의 가세 또는 면세를 판단할 때는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좀 보세요. 자, 주된 이게 거래에서 파생이 되었느냐 또는 주된 사업에서 파생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주된 거래에서 우리가 그 부수되는 거는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대가를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받아서 공급을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셨죠? 대가를 받을 때 이게 주된 공급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받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받는 건 아닌데 이 대가가 이 주된 공급에 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주제품을 하나 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제품을 우리가 하나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또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작은 일들, 근데 이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세냐 면세냐 판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거래 간행으로요,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래 간행이기 때문에, 자, 누구나 어떤 주된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을 한다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조금 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근데 구분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아셨죠? 구분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수준의 공부에서는요, 구분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주된 사업에서 부수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죠. 금융 보험 용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세되는 건물을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은 가세 대상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가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또는 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세 사업자인데 뜻밖의 어떻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가지고, 자, 주택을 우연찮게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세냐 면세냐, 그죠? 자, 이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부수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주된 공급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생산하다 보면 뭐 부스러기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 부스러기가 가세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면세 대상일 수도 있고요. 자, 4번은 제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하만. 근데 용역은 뭐 찌꺼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제하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부수 제하나 또는 부수 용역을 공급할 때 그게 가세냐 면세냐. 자, 1번 자, 2번 그리고 4번. 자, 요거는 주된 제하나 용역이 면세이면 부수되는 제하가 가세든지 면세든지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반대로 1, 2, 4번은요. 주된 제하가 가세 거래면요. 부수되는 제하 또는 용역이 면세라고 하더라도 가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아셨죠? 네, 요거는 주된 제하 또는 용역이 가세냐 면세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요. 주된 제하나 용역과 그리고 부수 제하를 봤을 때 어느 한 개라도 면세 대상이 된다면요. 이렇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3번만 다르고 나머지는 주된 제하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못 해줬네요. 자,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세금계산서 그리고 영수증 이런 증명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자, 부가치세까지 부담을 하고 이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를 해야 되고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요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는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자,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을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도 있어요. 세관장한테 우리가 발급받는 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자, 여기에 포함된다고 책의 저자는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안 해놓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은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라는 영수증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을 받고 발행해주는 이런 현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전자적 자료로 남는다. 그죠? 이 두 개는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영수증, 우리 간이 영수증 뭐 요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런 간이 영수증은 문방구에 가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꺼가지고 파는 거 있죠. 한 뭉티기로 파는 거. 자, 이런 영수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간이 가세자가 발급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존표나 현금 영수증은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그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뒤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그리고 발급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부가치세법상 증빙서류는 아닌데요. 자,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전자계산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면 세금 계산서, 여기 세금자가 다 붙었다. 그죠?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없으면 그냥 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은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발급해 주거나 또는 발급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공급을 한다면 이런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가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이런 면세사업자로부터 어떤 제하나 용역을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가치세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액이 없기 때문에 앞에
세금이라는 글자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 두 매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매는 자기가 가지고 한 매는 공급받는 자한테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을 하고 나서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뭐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죠?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 적혀 있는지 확인을 잘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공급하는 사업자, 자, 두 번째 공급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는지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성 연월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세액 기속시기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기속시기를 판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더 중요합니다. 자, 누가 발급을 했느냐? 자, 이 등록번호, 성명, 명칭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수취하는 공급받는 자는요, 등록번호만 적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고요. 작성 연월일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래 품목 그리고 공급 연월일, 자, 이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세금 계산서를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게 되면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별도의 어떤 우리 가세관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발급되었던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알아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세관청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나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어떤 혜택보다는 어떤 의무사항을 먼저 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일정 규모는요, 요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준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자, 기준연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가세와 면세를 합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약 20X0년도, 자, 현재가 20X1년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X0년도는 작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작년 공급가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공급가액이 발생했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개인사업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발급
의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문구를 볼게요.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재하 등의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해에 다음 해, 그러니까 20X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인 해가 20X6년도고 다음 해가 20X1년도다. 그죠?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제2기 가세기간과 그 다음에 제1기 가세기간은 의무 발급 기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왜 바로 그 다음 해 1기 가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없냐면요. 자, 우리 신고 기간이 1월, 만약에 20X0년도에 2기 학증 신고는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자, 20X1년도 1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정산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기 가세 기간부터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중간에 1기는 뻥 쪄 있잖아요. 자, 요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요때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따릅니다. 그렇죠. 가산세가 따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세금 계산서는요, 뭐 종이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연 발급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자, 전송. 이 전송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그 발급 명세를 전송을 하는 건데요. 자,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냐?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0일까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0일 날에 발급을 했다. 그러면 11일, 다음 날이 11일이죠.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자,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발급 명세를 전송을 했으면 이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자적 자료로 모두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자,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세금 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를 받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서의 종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사업자가 제한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입자가 공급받는 자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가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건이 있습니다.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합니다. 자,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하면 이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야 되는 어떤 실익이 그렇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번에는 영수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수증은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기억나나요? 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이런 것들. 네, 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우리 해도 된다. 그죠? 자,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영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영수증은요, 발급받더라도 매입세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허용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허용이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우리 수령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을 하게 되면 자,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개념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일반 가세 사업자가 발급해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느냐? 자, 원칙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자,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할 수 있는 어떤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례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 공급 시기 전 발급할 수 있는 자, 특례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선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정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공급 시기 전에 세금 어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면서 동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 있었죠? 맞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이 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떤 거예요? 자, 우선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도일에 다음 날부터 우리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 1년 이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취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선세금 계산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우리 전력 같은 것들. 자, 우리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런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내용을 이렇게 짧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2번,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7일이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일종 요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공급 시기 후 발급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후 세금 계산서 또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단어가. 자,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 세금 계산서 또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요. 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3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인하고 발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자, 1번과 2번입니다. 자, 거래처별로 인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가지고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발급하는 이거 오르네. 이렇게.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이거 발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요까지 다 지워야 되겠네요. 자, 요까지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거 오타네, 오타. 요렇게. 자, 요렇게 지우면 됩니다. 자, 요게 어떤 의미냐. 자, 요겁니다. 자, 우리 1여월. 자, 1여월은, 자, 우리, 예시를, 요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자, 1월달은 31일까지 있다. 그죠?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여월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거 볼까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 또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자, 이거는 1여월이면서 1개월이 됩니다. 하지만 1월 15일부터 2월 14일은 1개월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1여월은 이 달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달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자,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를 해가지고요. 자, 1월 1일부터. 자, 1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월 31일자를 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거 있죠. 작성 연월일 1월 31일자를 작성 연원일로 해서요. 자, 그 다음 달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까지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발행이나 발급이나요. 자, 요거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를 내고 당해 월의 말일자, 자, 1월 31일을 말일자니까 발행일자로 해서 작성연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요거 후 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거래처별로 인력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해서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자, 우리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1월 1일부터 자, 1월 2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를 해서요. 자, 1월 20일자를 자, 이게 공급가액 합계액의 말일이니까 1월 20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요. 2월 10일까지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1월 5일부터
자, 1월 22일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1월 뭐 7일부터 자, 1월 31일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건 안 됩니다. 자, 한 달 이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1월 25일부터 자, 2월 10일 또는 뭐 2월 15일 자, 요렇게는 안 됩니다. 아셨죠? 월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월합계 세금 계산서입니다. 아, 여기 발급 예가 잘 돼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한 달 요거 동그라미 1번 그죠? 동그라미 1번. 자, 그리고 요거 보자. 임의로 정한 기간이다. 그죠? 요거 임의로 정한 기간. 말일자를 요렇게, 말일자를 요렇게, 말일자를 요렇게. 그죠? 이게 동그라미 2번이네요. 2번. 하지만 요렇게는 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죠? 자, 발급 특례입니다. 자, 위탁 판매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우리 요거 있죠.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자, 우리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죠. 자, 이때 수탁자가 제하를 인도할 때 자, 이때가 공급시기잖아요.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해서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위탁자가 수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제하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요? 수탁자가 물건이 부족해 가지고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를 해서요. 자, 위탁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탁자가 발급을 할 때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위탁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는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정 세금 계산서인데요. 자,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는요. 일단 이런 사유를 좀 잘 보세요. 이런 사유를요. 자, 한입이 되었다. 착오로 발행이 되었다. 공급가액이 증감이 되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또는 세율 적용이 잘못되거나 또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 가세로 잘못 발급을 했다. 그리고 차고 차고 여부랑 관계없이 잘못 적어서 발급을 했다. 요런 사항이 되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보다는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음 우리 9주차 수업 시간 때 제가 수정 세금 계산서부터 그 수업을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얘기를 좀 하고 보자. 자, 요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8주차 강의 없어요. 자, 우리 리포트 지금 2개 나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리포트가 2개 나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리포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점을 잘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조금 살을 붙여 가지고 리포트를 조금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부여해 주는 거 굉장히 난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맞춰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한이 한 달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우리 그 9주차 때 그때 만나도록 해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